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시간입니다. 플랏 일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주말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현금화시키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장이 연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말 지나면서 또 보니까 그래도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서는 코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다시 약간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제히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거의 한 9,200달러? 이게 이제 1월 17일 날부터 이제 폭락장이 시작이 됐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일순간의 저점이 한 9,20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까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이후로부터는 플러스권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2%의 반등이 나왔고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11%까지 급등했고요. 카르다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네오와 스텔라, 아이오타까지 일제히 반등장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슈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이제 비슷한 이슈를 다뤘었어요. 네. 원래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상원에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했는데 자, 그에 이어서 조지아주에서도 상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세금이나 아니면 뭐 면허 신청할 때 이제 네.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할 수 있게끔 결제를 할 수 늘어나네요, 있게끔 그렇죠. 주정부들이. 이제 법안을 발의한 거면 통과는 안 된 거고요.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중에서 가장 큰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그런 문물을 잘 받아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 단위로 이렇게 네.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도권으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들을 좀 흡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미국의 주 정부 단위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부동산도 코인으로 살 수 있다면서요. 아, 네. 이제 북아일랜드의 부동산 개발사 중에서 뭐 화장홈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매할 수 있도록 뭐 도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사실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단으로 뭐 특정 그런 업체라든지 특정 지역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자, 쓰이고 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회사가 북아일랜드에서는 부동산 개발사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규모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주로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는 그런 네. 업체들은 메이저 업체보다는 약간 마이너 업체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약간의 그런 선전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약간 광고적인 그런 효과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신 문물을 받아들여서 내지는 워낙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가 화끈하고 뜨겁고 하니까 자, 이런 거에 편승해서 뭔가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되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단점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지 뭐 창의적으로 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결제를 하는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뭔가 그 블록체인상에서 송금 이런 것보다도 약간 거래소와 제휴를 해서 거래소에서 보시다시피 팔면은 실시간으로 팔리잖아요. 네. 거래소와 제휴를 해서 아마 이런 지불 수단이라든지 결제 수단을 좀 검토하는 방법을 도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나중에는? 뭐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위메프 같은 경우에도 네. 빗썸과 제휴를 해서 이렇게 결제 시스템 도입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암호화폐들이 실물 경제, 제도권 안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암호화폐를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걸로 보지 않고 교육을 제대로 좀 받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슈를 보시면은 또 재미있는 이슈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암호화폐 수업 강좌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뉴저지주에 위치한 유니언 카톨릭 하이스쿨이라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나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아예 학교 차원에서 이 강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 강좌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네.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담당 교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시장이 열리고 학생들의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인재를 잘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기능 및 역사,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제대로 좀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실제로 정말 실물 경제에서 이 암호화폐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뭐 심포지움도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이 심포지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심포지움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군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심포지움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서울 인터컨티넨탈 네. 호텔에서 열린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말요? 이 사진을 잘 찾아보시면은 제가 네.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제가 여기서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한 10군데 정도 나왔는데 제가 특징을 크게 이제 2가지 정도로 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관련된 산업 분야, 이런 분야에서 주로 이제 서비스 관련돼서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 ICO에서도 보이다시피 기존에 뭔가 서비스가 있는, 기존의 이용자라든지 기존의 서비스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바로 ICO를 진행했을 때 그리고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당 심포지움에 다녀오니까 기존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이제 상용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곳들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죠. VJ들이 나와서 방송을 네.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덧붙여서 이렇게 ICO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거의 백서 단계에서 막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네. 그런 것들만 나와 있고 아니면 그냥 블록체인만 나와 있고 단순히 송금 기능만 있고 결제 기능만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네.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행태였는데 자,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거죠. 텔레그램 ICO가 흥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런 플레이어들이 자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ICO를 진행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입힘으로써 이런 것들이 바로 점점 투자자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런 투자 네.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가보셨으니까 분위기도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나요? 주로 이제 많은 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세계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네. 와서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거의 4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들 좀 챙겨봤고요. 그리고 오늘 주목할 코인은 또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주목할 코인은 바로 아이오타라는 그런 코인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네, 드렸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가총이 한 10위 정도 되는 그런 코인인데 자, 보시다시피 한 23일부터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23일이 저희가 방송을 했었던 금요일인데 네. 이때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그러네요.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이제 그 호재거리를 네. 살펴보면은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에서 이제 IoT, 즉 IoT가 사물 인터넷입니다. 네. 사물 인터넷 관련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여기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오타의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 이 아이오타의 그 플랫폼을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네. 이제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을 구현을 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의해서 원래 아이오타가 한 1.5달러까지 네.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순식간에 한 2달러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그 위로부터는 약간 좀 조정이 나오면서 네. 1.8달러 수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이오타 폭스바겐의 제휴 관계는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또 관련해서 나올 때마다 또 고민 가격이 뛸 수 있으니까 그쵸. 계속 챙겨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오타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래학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